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4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44회에서는요, 자, 상표권 침해 요건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침해 요건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침해 요건 중에 그 효력 제한에 관련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조라고 하는데요. 90조 규정은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A급 문제이고, A급 관련 규정입니다. 상표권 침해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요건들, 해당 것들은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쭉 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효력 제한 제90조와 함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표권 침해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요건 기억나시나요? 항상 근거 규정은 89조와 108조 1항 1호입니다. 항상 우리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항상 근거 규정을 기초로 해서 판례라든지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따른 요건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정확하게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할 것 같죠? 그걸 잘 못하십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특히 2차 시험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거 규정은 89조에서 108조 1항 1호이고요. 자, 침해 요건. 자,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우리 한번, 유상, 보정, 재남. 그쵸? 요건이 그렇게 된다고 했죠? 유상, 보정, 재남.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상표권의 유효성. 상표권이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자의 상표 쓰는 것이 상표적으로 써야 된다.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출처 표시, 자타식별 기능. 그 다음에 보호 범위는 동일 유사 범위를 얘기하고요. 정당 권한, 저번 시간에 계속 해오고 있던 게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 자, 요것들을 정당 권한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침해자에게는 어떤 일종의 정당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요게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이 규정 90조에 해당하게 되면 효력이 제한되게 됩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침해에 해당되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 90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해당되면 안 되겠죠.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면 되지 않는다. 입문 강의에서는 요거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침해 요건은 유상, 보정, 재남 그 중에 효력 제한에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조라는 게 효력이 제한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상표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을이 이렇게 B라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유사해요. 그래서 침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해 주장을 하기에 앞서 뭘 따져야 돼요? 우리 근거 규정과 함께 침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유상, 보정, 재남.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을 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표법 90조 특히 1항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효력이 아무리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된다. 즉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게 90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의 개념입니다. 90조 1항 1호. 근데 요게 앞에서 배운 게 조금 관련돼서 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뭘까 그러시겠는데 일부분은 앞에서 들었던 개념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표법이라든지 뭐 민법, 특허법을 공부할 때 뭐 1회독, 2회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전체를 다 읽고 꼼꼼하게 읽는 걸 1회독이라고 하면 자 2회독 또 하겠죠.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면서 또 마치고 자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7회독 이상 하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7회독이 쉬운 것 같지만 요 1, 2회독 때 이게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으면서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기억도 안 나. 이게 사람이 점점 짜증이 나요. 근데 3회독, 4회독 요걸 잘 참으시면 이 3, 4회독 때 갑자기 중요한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고 암기되고 그래서 뭐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 말에 독서백편 의자연 해가지고 책을 여러 번 읽으면 많이 뭐 계속해서 읽으면 그 뜻은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법률 과목은 내용도 많은데 이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거 회독수를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책을 읽는 뭐 어떤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거 이제 전체 1회독을 끝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뭐 하여튼 그때 공부할 때도 이미 공부를 했을 거고 대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특히 법률 과목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조 1항 1호부터 5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다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앞에서 배운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아 이런 게 침해 요건 중에 여기에 해당되면 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효력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90조입니다. 90조에 1항이 있는데 크게는 4항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항은 5개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뭐라고요? 아무리 공통된 부분이어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법조문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이걸 한마디로 효력 제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90조 2항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서 별도 규정이 있어서 따로 하시면 되는데 이걸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1호부터 5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호. 자, 자기예요.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90조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사용자, 침해자.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뒤에는 나중에 다 배우게 되니까, 자, 자기의 이름이나 명칭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등록받아도 내 이름하고 똑같거나 회사 이름 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좀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면 침해가 안 되게 합니다. 하필이면 내가 먼저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바로 뒤에 설명드릴 90조 3항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0조 1항 1호는 항상 90조 3항과 같이 다닌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90조 1항 2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많이 보던 게 이제 기억이 나셔야 돼요.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나셔더라도 몇 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상품의 보통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보겠습니다. 산지, 품질, 원재료, 요걸 상품, 원료, 용수용가, 생가, 사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암기를 하시는데 요거를 처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33조 1항 3호에서 봤던 겁니다. 어떤 상품의 성질 표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보통 명칭은 33조 1항 1호. 33조가 자타 식별력에 관련된 건데 자, 자타 식별력이 없으면 얘네들은 상표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애들이라 규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등록 요건으로. 근데 심지어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런 거에 해당하게 되면 보통 명칭 또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게 되면 효력이 안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조 공부를 잘 해놓으셨다면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상표의 기능, 자타 식별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90조 3항은 1항 2호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면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하나 더 붙은데 부정경쟁 목적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90조 1항 1호와 연결된다. 90조 3항. 자, 그 다음에 90조 1항에는 이제 3호부터 5호까지 있죠. 3호는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만 포함이 된 경우. 그럼 입체적 형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뭐 정육면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시하는 거지 식별할 수 없다라고 되게 길게 표현인데 자타 식별력이 없는 아주 그냥 흔한 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시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요. 자, 90조 1항 4호입니다. 자, 여기 관용하는 상표,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자, 요건 어디서 봤을까요? 요것도 33조에서 봤는데 요건 33조 1항 2호. 그 다음에 뒤는 33조 1항 4호에 해당합니다.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얘네도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하게 되면 효력이 제한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5호는 여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다. 그래서 이 기능성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33조 1항 5호는 기능성만 건데 요거는 이제 특허로 보호받아라 이런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능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33조 90조 1항 1호부터 5호가 있는데 자, 33조 1항은 원래 7호까지 있는데 이상하게 뭐가 없어요, 지금 33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설명했는데 33조 1항 5호부터 7호는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굳이 여기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식별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굳이 안 해도 침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유사 판단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래서 요거를 그런 개념 때문에 법을 처음 정할 때 33조 1항 5호 내지 6호, 7호는 일부러 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호, 6호, 7호가 90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다른 것과 관련이 있지 90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90조를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다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또 그때 33조를 공부할 때 이게 90조 얘기가 이래서 33조 교재에 이런 게 적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뒤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법이나 이런 걸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그냥 진도별로 시험 문제를 그냥 뭐 OX만 고르면 되는데 객관식. 그러나 이제 상표법은 1차, 2차, 특히 2차 논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거라든지 흐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0조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효력 제한 규정이다. 침해 요건 중에 하나다. 요거는 최소한 기억을 해주시고 33조 관련된 것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해 주장을 할 때 항상 침해 요건을 떠올리시면서 그 중에 이 공통되는 부분이 유상보정제 90조에 해당하나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90조 1항 1호부터 5호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자기의 이름인지, 그렇죠? 사용자의 이름인지, 아니면 뭐 성질 표시, 관용 표장 뭐 이런 건지, 기능적인 것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지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침해 요건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중요 규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지금 안 하면 나중도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강의 44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